네, 우선 21년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랑 하반기랑 되게 차이가 컸어요. 예. 네. 상반기에는 채용이 굉장히 조금 움츠러들었던 케이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뜨기도 했고, 그리고 요걸 좀 보셔야 되는 게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필요한데 이게 언제 다시 상향이 될지, 거리두기 상향이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생각도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채용을 조금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9월, 10월부터 채용 시작이면 예. 8월, 7월 이때 좀 안정적일 때 띄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2022년 채용은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옆 동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지금 아마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22년 상반기 채용을 어제 띄웠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채용들이 조금 코로나 변이가 없을 때 일찍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상반기 채용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소서랑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테일 업계가 소비재 그리고 이제 제조 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옴니 채널 그리고 이제 퀵커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많이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은 당연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22년 채용은 더 많이 뽑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해주셨던 게 실제로 백화점, 마트, 편의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업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백화점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예.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보통 인턴십이 있고 나서 2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대기업 채용 흐름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코리아 세븐이나 이런 편의점 업계 채용 같은 경우는 예. 중간에 리포트 전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AI 역량 평가를 같이 서류랑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롯데백화점부터 한번 채용 공고를 보면서 특징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백화점은 서류 전형 다음에 인성 진단 그리고 1차 면접 이후에 8주 인턴 실습 이후에 2차 면접 순인데요. 실제로 면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예전에는 필기 전형이 무조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필기 전형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인적성 전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면접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신세계백화점 채용 전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접수,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프로페셔널 인턴십 다음 최종 입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온라인 인성 검사는 같이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서에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다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마친 다음에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백화점 업계는 인턴십이 똑같이 존재를 하고 필기 전형은 생략이 되고 인적성, AI 역량 평가로 대체됐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1, 2차 사이에 보통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4대1, 5대1 정도? 그리고 서류도 사실은 좀 적게 뽑기는 하는데 예.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뭐 합격생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서류 전형에서는 사실 유관 경력이 없는 분들은 좀 경쟁력이 어려워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중고 신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올드리퀴들. 그렇죠.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는 인턴 경험만 있어도 붙여줘요. 근데 이제 인턴이나 아니면 경력이 있어야지 서류에 붙을 수 있다는 현실, 한마디로 중고 신입만이 백화점 채용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그렇군요. 있다라는 현실을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거 인턴십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4주에서 8주, 그래서 4주에서 한 달, 8주. 2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걸 하진 않고요. 네. 이제 실제로 업무를 좀 체험해 보는 거 그리고 중간에 과제가 주어져요. PT 네. 면접 같은. 그래서 업무 하실 때는 조금 긴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롯데 홈쇼핑 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홈쇼핑은 이제 미디어랑 유통, 리테일이랑 이제 중간 단계인데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만 인턴십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롯데 네.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TEP 인적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거의 인성 검사에 준하는 LTE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면접 전형을 이제 원데이로 하루에 몰아서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 홈쇼핑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실 때 백화점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널도 굉장히 달라졌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티커머스 그리고 TV 홈쇼핑 채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을 백화점보다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인턴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유관 경력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는 신입들. 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백화점이나 홈쇼핑 말고도 편의점 업계도 채용이 좀 비슷할까요? 네,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경력이 조금 없어도 네. 써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입인 분들, 그러니까 문과, 나는 문과의 어문 계열에 경력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분들을 위해 준비된 채용이 편의점 업계 채용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과들을 위한 채용. 기본적으로 이제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이 좀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했을 때 채용 전형을 보시면 일단 BGF 리테일은 그 CU죠. 편의점 CU의 기업인데 예. 서류 접수 이후에 인적성 검사 동일하고요. 1차 면접과 인턴 실습, 최종 면접까지 어떻게 보면 면접 전형은 조금 동일한 편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에서 입력하는 항목이 더 많고 자격증란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3.0 미만은 안 되는, 그러니까 3.0 이상인 친구만 지원을 할 수 있고 토익 기준점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력보다는 어떤 자격사항이나 자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S 리테일 채용 전형도 같이 보시면 GS 리테일이 지금 채용 중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데 GS 리테일 마찬가지로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이제 인턴 이후에 면접, 최종 면접을 보는 편인데요. GS 리테일도 똑같습니다. 3.0 이상 그리고 토익 점수나 아니면 자격 요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는 그런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네. 1차 면접 전에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고 나서 리포트를 제출을 해요. 리포트를요? 네. 대학교도 A4용지 아니고 또 리포트를 제출해요. 네. 대학교처럼. 그래요? 네. 그래서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논문 정도로 요구를 하는데 네. 그 전문 학사인 친구들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주목할 만한 점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인성 검사입니다. 인성 검사요. 네, 아까 제가 쭈루룩 훑어드렸던 백화점, 뭐 예. 마트, 뭐 홈쇼핑, 리테일 중에서도 이제 편의점 모든 업계가 인적성 검사를 다 보잖아요. 인성 검사, AI 역량 검사, 인성 검사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인성 검사를 더 믿어요. 실제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응시자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감정을 알아채는 비협조적인, 의욕이 없는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예. 무책임한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내 특성이라는 걸 딱 명확하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거짓말로 보이겠어요. 네, 의욕이 넘친다는데 방전돼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링을 보시면 이제 뭐 신뢰, 전략, 조직 적합 봤을 때 전략에 대한 부분이나 실행력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조금 더 낮다라고 보여지잖아요. 평균치에 비해서.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무랑 같이 대조해 보면서 적합한지를 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조직이랑도 적합한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이랑 적합도를 보는 기준은 신뢰할 수 있는가. 왜냐면 사실 뭐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조직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면접 보시고 자소서 쓰시기 전에 이런 AI 역량 검사 미리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야. 특히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쉬는 시기이니까 네. 이런 AI 역량 검사도 한번 미리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역량 검사가 약간 무섭게도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 채용 공고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이런 검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미리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시면 자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AI 역량 검사 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 미리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총 결과지까지 봤는데 일주일 가량이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네, 신청을 하면 그 체험 링크 이게 실제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많이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AI 역량 검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하면 링크가 한 2, 3일 뒤에 오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면접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미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게임, 그리고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 기본적인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보신다면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기 전에도 좀 효과적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녹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제가 있다, 리포트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인턴십 전형은 조금 다른 편이기는 한데요. 편의점 업계는 조금 빡빡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을 뽑기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점포 여러 군데를 맡아서 뭐 매점 관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상권 분석, 그리고 매출 관리, 손익 분석 이런 것들도 다 시키기 때문에 편의점은 현업에 준하는 수준의 인턴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백화점이나 면세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조금 체험을 시켜보고 약간 그런 심부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시키고 PT 과제를 주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너네가 현재 봤던 이런 자료들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MZ 세대, 뭐 Z, 그러니까 젠지라고 하죠. 제너레이션 Z라고 해서 그래서 젠지 세대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뭐 프로모션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식으로 현업에 필요한 PT 주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인턴십 전형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인사이트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테일 업계나 아니면 뭐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채널이나 카테고리에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두시고 가셔야지 PT를 잘 보시고 인턴십 전형을 무사히 마치실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4주에서 8주 정도의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턴십에서 합격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합격률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어허. 약간 적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붙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채용 전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채용 그걸 공채라고 하죠. 네. 공채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리테일 업계들 중에 이제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신세계, 현대,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계열사별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2021년 하반기에 뭐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푸드, 건설 이쪽 다 뽑았고요. 그리고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대 뭐 백화점, 그린푸드, 오토에버 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모든 계열사 다 채용을 했었고, 롯데 같은 경우가 사실 상반기, 하반기 막론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뽑았죠. 지금 현재도 뭐 마트나 뭐 백화점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백화점들도 채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롯데백화점 채용은 내년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E&M으로 합병이 되면서 같이 채용이 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E&M이 떴다고 해서 오쇼핑이 아니라 그냥 방송인가가 아니라 E&M 오쇼핑이 뭐 합체가 됐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H&B 중에 이제 살아남은 곳은 올리브영이죠.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아예 슈퍼패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친구들에게는 서류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경쟁률도 되게 높아요. 실제로 이제 서류 패스가 되니까. 그렇겠네요. 자격 요건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뭐 MD나 뭐 아니면 일반 영업이나 마케팅, 직군으로도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올리브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올리브영의 아르바이트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사업부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넘어가 보면 BGF 리테일이 가장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고, 인턴, 경력직, 그리고 채용형 인턴, 뭐 정규직 채용 제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편의점 사업부는 굉장히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많이 채용을 할 예정이고,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도 이제 FC 영업관리, 점포 개발, 그리고 장교 채용 전형, 롯데그룹이 장교 채용 전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군요. 하고 있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RT 나오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리아 세븐이나 뭐 미니스톱 같은 경우는 전국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에도 매장이 많지만 전국구 매장을 기준으로 많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 혹은 고향은 지역인데 서울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팁인 게 지역에서 일단 근무를 하시고 경력 쌓으시고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서울 쪽으로 오고 싶다면. 그래서 지역 채용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인턴이 진짜 안 뽑는데 인턴을 제일 활발하게 뽑는 곳이 이마트 에브리데이거든요. 매번 인턴을 뽑는데 이게 또 굉장히 빡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빡시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좋아해줘요. 여기서 인턴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겨울방학 시즌이나 겨울 시즌에는 이런 인턴십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좀 없어지는 직업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영업 관리라는 직군 SC, FC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딱 말씀드리면 백화점 홈쇼핑이 한 4,000대, 네. 4,000 언저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초중반 같고요.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BGF 리테일이 대신에 이제 영업 관리 직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 점포가 조금 많은 편이라 한 4천 초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곳들은 이제 뭐 코리아 세븐이나 미니스톡 같은 경우는 3천 초중반, 네. 그리고 GS 리테일은 3천 중후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한 3,500에서 4천 사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는 이제 하지만 여기 나왔지만 뭐 주말에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건 좀 안 좋네, 그죠? 별로 좋진 네, 않죠. 그래서 그러네요. 면접 때 꼭 물어봅니다. 괜찮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스펙적인 부분은 실제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 기준의 스펙이고요. 이 스펙에 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 아닌데라고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고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좀 계열사마다 조금 달랐는데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인턴이나 업종 관련된 경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합격자 1, 2 보면 인턴이 2, 3회 정도 있죠. 그리고 언어 영역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토익은 900 이상을 만드시는 게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 면세점 같은 경우가 많이 뽑았었는데 네.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체육 쪽 학과, 체육 쪽 학과, 복지학과 관련된 친구가 사실 유통업종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공기업 인턴 경험 하나로 아하. 실제로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인턴 경험이 3번 있었는데 관련해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경험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면세점 같은 인턴. 경우는 어떤 각자의 장점을 보고 뽑았고 면세점, 백화점 둘 다 언어는 900점 이상을 선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어는 중요했지만 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좀 스펙이 어떨까요? 네, 지금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학력을 주로 보진 않습니다.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학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 3.5 정도 이상인 친구들이 실제로 붙었고요. 3.5 정도요? 네, 그래서 대기업 에 준하는 정도의 학점 정도고 그리고 예. 언어 능력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점포를 고려해서 예. 제2외국어도 굉장히 좋게 봤는 데다가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초대졸 채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운항과 전공했던 친구들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 좀 관심을 많이 자소서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학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지 않고 다만 학점, 어학 요 정도를 좀 많이 봤다 생각해 맞아요.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리테일 업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이제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네. 뭐 제가 뭐 지분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리테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소비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좀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거를 유튜브로 정리된 걸로 보지 마시고 꼭 책을 사셔서 좀 메모하면서 앞으로 이걸 내가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서 좀 더 내가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메모하시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신다면
아마 면접이나 자소서는 문제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리테일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산업 이슈 그래도 그 좀 몇 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몇 개만 알고 가자는 거 좀 짚어볼까요? 네. 아,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너레이션 Z, 그러니까 Z세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Z세대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Z세대 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유통 쪽에서. 네. 그래서 Z세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서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세대 격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윗세대, Y세대와 Z세대의 어떤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노 사회라고 해요. 다들 이제 개인화된, 분업화된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수업도 집에서 듣다 보니까 좀 세분화된 그런 사회에 맞춰서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류나 리테일 트렌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리테일 업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이나 아니면 따끔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더 이상 따끔하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미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따뜻한 한마디를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 여건들을 제일 안 보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리테일 기업들이에요. 네. 그만큼 좀 성실도 지금까지의 노력보다는 앞으로의 노력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또 이제 20살 이후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력서가 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라도 예.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리테일 업계가 봐주실 거니까 좀 자격지심 혹은 이제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고 맞아요. 조금 제대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